자, 1학년 지난 시간에 이어서 GS 노트서부터 하는 거 맞죠? FVC femoral main catheter, 그래서 대퇴정맥 카데타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퇴정맥 카데타를 인서션 삽입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아네시아 마취 방법은요, 로컬 국소 마취했어요. 전신 마취하지 않고 그 한 부분만 아프지 않게 마취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술명, 오퍼레이션 네임 수술명은요, femoral vein catheter insertion, 여기 풀텀이 나왔죠, FVC에 대해서. 그래서 대퇴부 정맥 카데타 삽입을 했고, 슈파인 포지션 앙와이 자세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요, 우리가 잠잘 때 어떻게 눕죠? 똑바로 이렇게 누워서 하늘 보고 자죠. 그렇게 누운 거를 우리는 앙와이 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인규널 에리아 서해부 부위를 프리페이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해부 부위라는 건 서해부 부위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인체 부위에 제가 일어나서 보여드리면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서해부 부위죠. 그래서 서해부 부위를 소독하고, 그 다음에 그 부위에 소독 부위만 이제 소독 부위를 전부 다 드레싱을 해요. 그런 다음에 수술할 부위만 남겨놓고, 동그랗게 남겨놓고 나머지는 천으로 다 가립니다. 왜냐하면 손을 아무리 수술 장갑을 끼고 그랬어도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술 부위만 의료 장비를 가게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서해부 부위 준비를 하세요. 그 다음에 포스트 오피 수술한 이후에 심톤 증상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치일 오한이 된대요. 덜덜 떨린대요. 춥고 으슬으슬 추운 거죠. 그 다음에 블리딩 출혈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션팅 사운드 단락음은 있습니다. 이동 그 단락음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3월 9일날 주증상을 봤더니 으슬으슬 춥고 그런 거는 없어졌어요. 이제 분명히 수술을 나서 그 춥다, 그 으슬으슬 추워서 열이 오른다는 건 내 몸에 염증이 시작된다는 거기 때문에 아마 항생제를 투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으스를 추운 오한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CBC 검사가 나오는데 맨 처음에 9.5라는 게 헤마토크리프 HCT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6.3 얘는 WBC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9,500은 이건 혈소판 수치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BUNCR 이거는 신장 기능 검사를 한 거죠. 그 다음에 헤모다이알리시스 위드 트랜스퓨전 수혈을 동반한 투석 후에 CBC를 봤더니 어때요? 헤마토크리트가 좋아졌어요. HCT 9.5에서 10.0으로 좋아졌고, 그죠? 백혈구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fever 열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야외에서 이거를 여러분 수업 준비를 동영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야외에서 하는 거를 지금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좀 잡음이 들릴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시원한 감각을 느끼지 않을까. 자, 트리마도를 이 램프를 IM은요 인트라 머슬, 그래서 근육 주사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턴 증상이 호전이 되면 롱텀 플랜 긴 치료 계획을 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긴 치료 계획을. 그 다음에 이제 3월 11일 그 검사 결과를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마토크리트가 10.2 뭐 이렇게 혈액 투석하고 수혈한 이후에 그냥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EL은 일렉트로라이트, 그래서 전해질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UNCR은 이 사람의 만성 신장 질환이기 때문에 계속 신장 질환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HBsAg는요 헤파틱
B형 surface antigen. 그래서 B형 간염 항원입니다. 항원은 없지만 항체, 안티바디, A, B는 안티바디, 항체는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항생제, 안티오바이틱 항생제를 어떻게 했냐면 디스컨티뉴, 항생제 중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CAPD 했어요. 어떻게? Continuous Ambulatory Peritoneal Dialysis, 지속형으로 외래 복막 투석을 했어요. 이 환자는. 그래서 3월 13일 CAPD 인서트, 지속적 외래 복막 투석을 하기 위해서 삽입에 대하여 환자하고 보호자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충분히 위험한 상황, 그 다음에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것, 그런 거 모두 다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거죠. 그러면 이제 환자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수를 하는 거예요. 페리토니얼 펀처, 복막 천차로 with 트로카 머즈돈 CAPD 카테트 인서트. 그래서 우리 트로카라는 거는요, 이렇게 구멍을 뚫는 거를 의미를 해요. 트로크, 그 구멍을 뚫는 기구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했냐면 CAPD 지속형 복막 외래 투석을 위한 카데타를 인서트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복막 천자, 복막을 천자 뚫고 들어갔습니다. 뭐로? 위드 트로카로, 그리고 워즈돈 맞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막 천자를 했는데 복막을 뚫고 들어갔는데 기구는 뭐야? 트로카를 가지고 뚫고 들어갔고, 그 다음에 지속형 외래 복막 투석을 시행하기 위해서 카데타를 삽입했어요. 이렇게 그 우리 링겔줄 같은 그런 사이즈, 그런 것들을 이제 삽입을 했습니다. 닥터 바이 정인택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선생님에 의해서 이게 됐느냐, 이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드레싱 스테이트 on CAPD 인서트 사이트, 지속형 외래 복막 투석을 삽입한 부위에 드레싱, 소독을 해준 거죠. 드레싱 어디에? 카데타가 몸 안에 들어간 그 부위에 소독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혈압을 봤어요. 혈압을 봤더니 블러드 프로세서 혈압이 얼마예요? 170에서 120이에요. 그래서 그 혈압이 120에서 80인데 엄청나게 높죠. 그래서 어떻게 아달트 약을 메디케이션 했습니다. 그 다음에 페리토니얼 다이라시스, 복막 투석을요 홀드, 뒤로 밀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5일 날 증상을 봤더니 어브도미널 디스컴포트, 복부가 디스컴포트, 불편하답니다. 복부가.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를 넘겨볼까요? 3월 15일은 NPO, 그럼 non-per-oral, 그래서 경부 투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요, 복부가 불편하다고 그랬어요. 어브도멀 디스컴포트라고 얘기를 해서 플랜을 뭐로 세웠냐면 어브도미널 소노, 복부 초음파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6일 Continuous Ambulatory Peritoneal Dialysis, 이거 외우셨죠? 분명히. 그래서 어떻게 저랑 대변 수업을 하면 그동안 몽땅 밀린 진도 나간 거, 이런 단어 시험 여러분이 10번 써서 저한테 제출한 시험, 쪽지 시험 보겠습니다. 자, CAPD 지속형 외래 복막 투석에 500cc라고 됐죠? 제가 다시 한번 볼까요? 제 눈이 좀 안 좋아요. 800cc를 주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700cc를 유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어브도멀 디스컴포트, 복부가 불편하다고. 왜? 지금 이 사람 복막 투석을 카데타 삽입하고 지금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뭐라 하면 나 복부가 계속 불편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부 불편감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인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거 배액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드레인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가 제가 잘못해서 유리창을 팍 켜가지고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유리가 박혀가지고 유리를 빼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떡하죠? 소독, 유리를 다 빼내고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봉합을 하죠. 그럼 봉합을 하면 얘가 낫는 과정에서 얘가 진물이 날 수 있죠. 진물이 나죠. 그럼 그 진물을 우리는 어떻게 외부로 보이기 때문에 소독을 하잖아요. 소독솜을 묻혀서 소독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내부 장기는 우리가 일단은 어떤 장기를 떼어내든지 아니면 뭐 복부를 카테터를 집어넣든지 뭔가 장기를 자르고 나왔든지 그러면 얘 장기를 잘랐기 때문에 얘 조직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얘가 낳는 과정에서 진물이 난단 말이야. 백혈구가 싸우는 그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 겉에는 그냥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 소독솜으로 닦아내면 돼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소독솜으로 닦아내면 되는데 안에 장기는 다시 배를 꾹 찌르고 가르고 들어가서 다시 그 상처를 다 진물 난 걸 또 닦고 또 봉합하고 또 진물 날 것 같으니까 또 복막을 복부를 열고 또 닦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수술을 그렇게 위험한 전신 마취를 해가면서 그렇게 위험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그 조직 자른 부위에다가 이렇게 비닐,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액제 맞는 거를 찾고 그걸 상상하라고 그러는데, 왜냐면 너무 크면 이거를 어떻게 꺼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비닐 같은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이 요렇게 달린 그런 주머니를 밖으로 뺍니다. 그리고 그 주머니에서 요렇게 된 부분은 그 상처, 수술한 부위에 꽂아요. 그러면 그 라인을 따라서 복부나 진물이나 뭐 피덩어리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와서 요렇게 된 부분에 고무 주머니에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고무 주머니를 계속 교체를 하죠. 버리고, 그리고 그 고무 주머니를 몇 cc 나왔는지 그거를 보고 교체를 하죠. 그래서 이 드레인을 여러분이 병문안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갔어요. 여러분이 가면 링게를 달고 다니는 거를 끌고 다니면서 배에다가 이렇게 된 그 주머니를 두 개 정도를 배에다 달고 다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게 드레인지예요. 그렇게 꼽아진 그거를 드레인지라고 얘기를 하고, 드레인은 뽑아낸 겁니다. 그 액을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 상처를 건드려 놨으니까 거기서 삼출의 진물이 어떻게 해요? 왜 잘 되고 있습니다. 배액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플루이드 액체를 봤더니 어때요? 드레인지로 빠져나온 그 액체를 봤더니 어때요? 클리어하대요. 그리고 이제 3월 19일 CAPD 6일째입니다. 그래서 지속성 복막 투석을, 외래 복막 투석을 얼만큼 했냐면 1000cc 했어요. 아까는 우리가 3월 16일에는 800cc를 했는데 3월 19일날 1000cc를 해서 어떻게 해요? 사이클 양을 늘려줬다, 증가해줬다 라는 얘기입니다. PT는 페이션트여서 환자가 어때요? 털러러블, 견딜만 하대요. 그래서 어세스먼트,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 improve state, 개선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continuous observation, 지속적으로 관찰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월 20일 환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S라고 하는 건 심톤, 자기가 서브젝트, 환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다리가 힘이 빠져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투석을 시작을 하면 그 혈액의 노폐물을 빼내기 위해서 온 혈액을 다 빼서 다 집어넣으면서 혈액이 손실되기 때문에 계속 CBC 검사에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내려가면 계속 수혈해주고, 그 사람 혈액형에 맞는 거 수혈해주고, 그 다음에 어떠한 영양 상태도 영양 상담해주고 그런다 그랬죠. 그리고 원래 투석을 하는 사람들을 그 얼굴을 보면 굉장히 시커멓습니다. 그리고 간경화나
투석을 받는 사람들은 이 사람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정말 환자야. 그러니까 피부가 까만 거하고 정말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잘 직장을 다닐 수가 없죠. 직업이 별로 없죠. 그래서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혈당 검사를 하는 겁니다. 블러드 슈거 테스트. 제가 지난 시간에 약어로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어가 나오면 저랑 똑같이 블러드 슈거 테스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정도로 외우셔야 됩니다. 맨 초반에 이렇게 기초적인 거를 자꾸 외워나가면 맨 처음에는 외울 게 엄청 많아요. 그렇지만 많이 외워놨기 때문에 진도를 나갈 때는 조금 외우는 그 약어가 적어집니다. 근데 맨 처음에 안 외우고 해이하게 가면 나중에는 시험 볼 때 엄청난 양이 되고, 저는 이 차트로 시험을 볼 겁니다. 그래서 차트 해석을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스스로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도 환자 차트를 보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의학용어로 찾아가면서 환자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걸 찾아가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의무의료실에 근무를 하거나 그러려면 이 차트 5분, 한 15분 만에 리딩 다 돼야 됩니다. 어떤 부서에 가더라도. 혼자 그때 가서 공부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수업도 천천히 나가고 있고, 이렇게 시간을 주실 때 기본적인 거, ROS, PI 뭐 이런 거는 아주 100% 지금 많이 외우셔야 됩니다. 자, 블러드 슈거 테스트 혈당 검사를 했어요. 했더니 23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플랜은 뭐라 그래요? 이 환자를 좀 지켜보자, 오브저베이션 관찰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월 21일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오브젝트 지켜본 거죠. 의사가 환자를 지켜본 거예요. 하이포 그러면 아래로 낮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이포글루세미아, 글루세미아 혈당증이에요. 그래서 저혈당증입니다. 하이포 텐션은 긴장이죠. 긴장이 낮아요. 그래서 저혈압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이퍼글리세미아 그러면 저혈당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혈당증이라 그래서 의사가 플랜을 어떻게 세웠냐? 오브저베이션, 관찰을 해보겠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24일 날은 뭐라 그랬어요? CAPD, Continuous Ambulatory Peritoneum Dialysis, 지속형 외래 복막 투석을 13일째로 스티치아웃은 실밥을 다 빼는 거예요. 실밥을 푸는 거를 얘기를 하죠. 실밥 제거 후 여기서 DC는 디스차지, 퇴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퇴원 예정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협진 기록지를 봅시다. 3페이지인가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한 해 다르게 눈이 너무 안 좋아져서 안경을 매년 바꾸고 있어요. 근데 43페이지. 자, 협진 기록지는 어때요? 내가 그 진료를 하기에 다른 진료과 선생님의 고견이 필요할 때, 또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구할 때, 또는 정신과적으로 굉장히 의문이 갈 때, 정신적으로 그럴 때 협진하는 여러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협진 기록지를 봅시다. 우리가 옵탈몰로지 그러면 얘가 어디죠? 안과예요. 안과. 그래서 안과로 협진을 했고요. 그래서 안과 선생님 기하 진단명은 ESRD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드 스테이지 레날
디지즈, 말기 신장 질환 또는 신부전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말기 신장 질환이고 DM은 다이비트 멜리티스, 당뇨 타입은 1형 당뇨입니다. 1형은 인슐린 의존성 당뇨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의뢰 사연은 왜 의뢰를 했냐면 비주얼, 시각이요, 디스퍼던스, 시각장애 호소합니다. 다이아베트 멜리투스, 당뇨와 관련된 귓가적 고진선처 바랍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옵탈몰로지 노트, 의사 선생님이 이제 본인이 한 검사라든지 본인의 소견이라든지 모든 거를 이제 회신 노트에 다 적는 거죠. 그래서 DX, 다이고노시스, 진단을 어떻게 내렸냐면 다이비트, 당뇨병성, 레티노, 그럼 망막이라고 그랬고 패시, 그럼 병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뇨, 망막, 병증이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당뇨, 망막, 병증이기 때문에 펀더스, 안저스코피, 안저를 보다 그래서 안저 검사를 한 거예요. 우리 안저라는 건 우리 수정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수정체 뒷면에, 맨 뒷면에 이게 시각신경하고 연결된 황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신경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황반이 그 노화가 되고 퇴화가 되면 어떻게 돼? 녹내장이 안압이 올라가고 녹내장이 올 수 있죠. 그래서 이 안저 검사를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씩 그 눈의 건강검진을 받고 있어요. 50이 넘어가면 1년에 한 번씩 그 황반이 어떻게 퇴행이 되지 않는지, 수정체가 콘탁해지지 않는지. 우리 백내장이라는 건 수정체가 어떻게 해요? 점점 하얀색으로 변하는 거,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점점 그게 변해지면 빛이 굴절돼서 이게 컵이야, 이게 뭐 사람이야, 이런 물체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어때요? 인공수정체로 바꿔주는 수술을 하잖아요. 그러려면 얘가 이쪽에서 우리는 이렇게 여기서 움직이는 걸 이렇게 똑바로 보고 있지만 다 보이잖아요. 응. 그래서 그런 그 반응 검사도 하고 그런 안저 검사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시력이 불편하다고 그랬잖아요. 시각이 장애가 있다 그랬잖아요. 잘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를 안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주 후에 팔로우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주 후에 팔로우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협진 기록지를 보면 뭐라 그랬냐면 네프롤로지가가 있어요. 신경과죠. 신경과 네프로지는. 그래서 ESRD 다 같이 인드 스테이지 레날 디지즈, 말기 신장 질환, 신부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IDDM은 당뇨 타입 1형을 얘기를 해요. 인슐린 디펜던트 다이비트 멜리티스, 인슐린을 디펜던트 의존하는 다이비트 멜리티스 당뇨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기 진단으로 어드미션 입원 중인 환자입니다. 넘버니스, 그러면 저린감이에요. 저린감을 호소해서 당뇨와 관련된 귓가적 고진 선처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과에서 이 사람을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뭐라 그랬냐면 다이고노시스 진단을요, 다이비트 당뇨병성, 폴리,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많다, 다발성이다. 뉴로, 그러면 신경, 패시, 그럼 병증, 그래서 다발성 신경병증입니다. 그래서 오피니언, 이 사람이 견해를 뭐라고 냈냐면요, 풋케어, 발 관리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협진 기록지를 볼까요? 협진 기록지를 봤더니 GS과 제너럴 서저리, 일반 외과로 협진을 했습니다. 진단명은 다 같이 인드 스테이지 레날 디지즈, 말기 신장 질환, 신부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FBC는 앞에 풀톱 나왔어요. 포멀 베인 카데타, 대퇴 정맥 카데타를 인서트
삽입을 할 건데 for 뭘 위해서? 헤모다이알리시스 HD도 지난 시간에 제가 약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혈액 투석을 위한 대퇴정맥 카테터를 삽입을 하기 위해서 어, 그 일반 외과에 이 사람이 협진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서저리 노트. 자, 다이고네시스 ESRD 또 나왔어요. 인드 스테이드 레날 디지즈, 말기 신장 질환, 말기 신부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FVC가 포멀 베인 카데타, 대퇴정맥 카데타를 인서션 삽입할 겁니다. 내일 3월 8일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제 가을이 다 됐어요. 여러분을 여름이 시작되는 그 6월에 헤어졌는데 벌써 장마가 한 번 왔죠? 그리고 태풍이 몇 번 오고 나니까 이렇게 가을이 돼서 이제 쌀쌀함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서 여러분이 좀 건강에 유의하고 그 다음에 환절기 감기 안 걸리도록 노력해 주세요. 만날 때는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야 되겠죠. 자, 협의 진단을 해 영양과에 협진을 했어요. 그래서 당뇨병 식사는 교육은 체크가 안 돼 있어요. 그죠? 체크가 안 돼 있고 이 사람은 키가 158이고 체중이 바디 웨이트 33.2kg. 엄청 작네요. 키로수가 엄청 말랐네요. 그 다음에 식사 처방을 얼마 했어요? 2100 칼로리를 했어요. 2100 칼로리면 뭐 그렇게 조금 약간 낮은 칼로리네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체크된 게 없네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식사 처방을 2100 칼로리에 해당하는 식사를 병원에 입원할 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식사 교육 뭐 체크된 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얼른 보면 돼요. 그죠? 이거는 그렇게 막 제가 설명할 게 별로 없으니까. 근데 어세스먼트 거기에 보면 A 부분에 보면 이거는 설명해야 되네. S 환자가 호소하는 게 불편해요. 식욕이 없어요. 뭐 식사 조절상 어지러워요. 군것질을 하고 있어요. 소화기 장애 있어요. 이런 거 있을 때 환자가 얘기할 때 선택하는 거고, 오브젝트는 그 영양사가 지켜보면서 문제점이 뭐고 뭐 이런 것들을 적는 거고, 그 다음에 어세스먼트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3.7 곱하기 30해서 1600 칼로리를 하면 좋겠다라고 영양사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운동 교육 한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혈당 관리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인이 없는데 누구 것만 있어요? 영양사 것만 사인이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떠한 그 수술을 하거나 어떠한 그 좀 위험이 가는 그런 처치를 할 때는 어떻게 반드시 환자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동의서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환자한테 구타를 한 거다라고 여러분이 정보 관리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시술 및 동의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지속성 외래 복막 투성역 카데타 삭간수를 할 겁니다. 병명은 신장 기능 부전 말기입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고요. 뭐라고 그랬냐면 먼저 환자는 수술 전 처치를 받게 되고, 이것이 끝나면 수술실로 옮겨진 후 반드시 누운 상태로 수술이 시작됩니다. 반드시 누운 자세가 아까 어떤 자세였어요? 슈파인 포지션, 앙하의 자세였어요. 그래서 배꼽 주위를 소독하고, 그죠? 소독포로 가린 후 배꼽에서 약 3에서 5cm 정도 국소 마취를 할 겁니다. 이때 마취제 알레르기 현상이나 드물지만 쇼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할까요? 그랬더니 예 하고 여자 선택을 했죠. 그리고 성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혈이나. 그래서 출혈은 스스로 멈추지만 출혈량이 많거나 성공이 있으면 개복 수술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랬더니 예 라고 거기다가 선택을 했네요. 그리고 복강 내 대장, 소장, 복각동맥, 장관맥 등이 다치면서 드물게 출혈이나 천공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혈은 대부분 저절로 멈추지만 출혈량이 많거나 천공이 있으면 개복 수술을 시행하고 사망의 가능성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사망의 가능성, 합병증 모두 다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환자가 그래도 의사 선생님의 처분에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우리 이해를 했어요. 수술 후 회복 단계에서 환자가 절대 안정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경우 이 부위가 느슨해져서 복막액이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복막액이 새면 의사한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컴플레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미리 다 공지하는 거예요. 수술이 종료되어도 수술 부위 염증이나 폐혈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증상이 심해지면 드물지만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 그렇게 그 환자한테 사인을 받고 들었습니다. 라는 사인도 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환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고 그 다음에 언제 기록했는지 날짜와 시간 기록하고 환자 주소 기록하고 그 다음에 관계가 누군지 그 다음에 보증인 관계 뭐 있으면 쓰고 네, 전화번호 쓰고 그리고 기록자 여기 사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빠졌죠. 그래서 이 부분에 기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양이 남은 거를 좀 볼까요? 자, 수혈 기록지까지만 하고 한 템 보시죠. 자, 수혈 기록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혈액형이 RH-인데 RH 플러스를 수혈을 하거나 A형인데 뭐 B형 거를 수혈을 하거나 이러면 환자가 급히 사망을 해버리죠.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록지고 의료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3월 8일 날 패켓 레드 블러드 셀이에요. RBC는 패켓 레드 블러드 셀, 적혈구를 농축시켜 놓은 겁니다. 환자의 혈액이 환자가 건강할 때 혈액을 빼놔서 적혈구를 농축시켜 놓고 그 다음에 뭐 혈소판을 따로 분리해서 혈소판을 해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 피를 모아놓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남의 다른 사람 것도 가능하죠. 혈액형이나 RH 뭐 이런 게 같으면 그래서 패켓 레드셀, 블러드셀, 농축 적혈구를 했고 이 사람이 수혈할 때 체온은 36도였고요. 그 다음에 맥박은 1분에 84회예요. 원래 한 80회 정도면 정상이라고 보죠. 그 다음에 혈압은 170에 90이에요. 혈압은 높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시작은 11시 45분 AM 오전에 시작을 했고 끝난 건 PM 12시 40분에 끝났어요. 1시간 동안 수혈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수혈량은 250ml를 줬는데 5분에 72에 방울이 떨어지게끔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수혈을 시작할 때 있었던 사람은 정미영이었고 수혈이 끝났을 때 있었던 사람은 이상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각 다 기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혈 중 관찰되는 결과는 아랫번에서 골라서 기입해서 그 외의 사항은 기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그 증상이 있으면 여기다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좀 지난 시간보다 좀 빨랐나요? 수혈 기록지까지 했고 좀 쉬었다가 혈액 투석 기록지부터 하겠습니다.